이런 것들, 그죠? 3, 4인 가족이 많아서 핵가족화 되는 거고, 주택의 규모도 되게 좋아졌죠. 25평 옛날에 투베이에다가 방 2개짜리였잖아요. 근데 지금 방 3개, 화장실 2개 하는 25평 있어요? 없어요. 거기다 발코니 확장 합법이잖아요. 30평대 되는 거라고. 근데 굳이 뭐 내가 큰 평수 모텔로 살아. 4인 가족 얼마든지 사는데. 1인가, 한 사람이 그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평수가 최저 6평입니다, 6평. 그러면은 확장하게 되면 25평 나오는 거잖아. 25평짜리로 전용이. 그죠? 확장을 하게 되면. 그럼 걔네도 4인 가족 사는 거예요. 그죠? 30평대 하면 충분하죠. 그래서 20평대에서 30평대가 격차가 줄어들면은 20평대에서 30평대로 갈아타게 할 수 있는 일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20평대 사도 되고요. 20평대가 대단히 많이 올랐다. 그럴 수 있잖아요. 여기 인기 많으니까. 그럼 30평대 갈아타도 충분합니다. 그럼 얘네가 올라게 되면 얘가 많이 올랐네? 하고 치고 올라가요. 근데 30평대에서 40평대는 그게 잘 안 돼요. 30평대가 올라도 격차가 점점 줄어들어. 20평대가 올라가서 30평대 치고 올라가면 많이 올라왔다 너? 그러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40평대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야, 너 올라왔다고 너도 올라왔어? 나도 올라가야지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주는 거죠. 그럼 50평하고 40평 어떻게 써요? 더 붙어 있어? 60평은 어때? 그냥 친구야. 그래서 30평대 후반서부터 60평대까지 똑같은 단지들도 있습니다. 근데 말은 안 할게요. 수원에 있는 단지 조사해보니까 38평이나 60평이나 가격이 똑같아. 신기해. 근데도 안 사.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이제 30평대까지는 해도 돼요. 특히 서울에서는 더더욱 그게 가능한 거고. 자, 그리고 이런 것들 뭐 또 있고. 6번이 가장 뭐 현실적인 내용도 있죠. 경기가 어렵습니다. 돈이 없어. 돈이 없는데 대형을 어떻게 사? 그죠? 이런저런 이유 다 빼놔서 사는 사람이 없는 거죠. 못 사는 거지. 대형 평수를. 그래서 이렇게 수요가 없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평수가 가격이 안 오를 거 아니에요? 대형 평수가. 그럼 어떤 인식이 생겨요? 야, 대형 사면 돈 안 된다. 그럼 투자 수요도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그럼 전체적으로 대형이 맛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대형에서 수용으로 급격하게 바뀌었던 시기는 언제냐면 2000년대 중반 이후 8년도, 7년도, 9년도 요때부터 싹 바뀌었단 말이에요. 8, 9년도부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아니죠. 2008, 9년도. 금융위기가, 세계금융위기 있잖아. 서프라임. 그거 터지게 되면서 다 힘들었죠? 힘드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연히 소형으로 갈아타는 거죠. 그러면서 대형 평수가, 지금 전 세계가 위기 상황인데 30억짜리 아파트를 어떻게 사? 그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작게 사는 거고, 또 그때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은 집을 사요, 안 사요? 안 사잖아요. 그때만 해도 전세값이 50%였다고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다 안 사고 전세만 다 들어가. 계속 올라가죠. 그러면 전세 공급을 막 해줬어야 되잖아요. 전세 수요만 늘어나니까. 전세 공급을 나라에서 해줘야 되는데 LH가 그걸 해요, 못해요? 못한단 말이야. 지금 이자 내기 허덕허덕 하잖아요. 하루에 100억씩 이자 내는데. 거기에 민간들이 주택 공급 해줘야 되는데 주택 공급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아무도 안 사는데. 여러분도 안 샀잖아요. 2010년서부터 13년까지 아무도 안 샀잖아요. 공급도 안 할 거 아니에요. 땅만 갖고 있고. 그래서 집은 안 짓지. 전부 다 전세만 들어가지. 그죠? 그러니까 전세가 쫙 오르는 거고. 그나마 집을 사는 놈도 작은 평수밖에 못 사는 거죠. 이게 세계금융위기가 만들어낸 우리나라의 변화예요. 부동산 변화. 엄청난 트렌드 변화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택지를 갖고 있었던 시행사들은 그죠? 14년도, 15년도, 16년도에 엄청난 밀어내기 분양을 했죠. 너도 나도 또 다 사주더라고요. 그때는 그죠? 다 사줬잖아요, 여러분들. 분양권이고 뭐 다 샀으니까 3년 동안 재워놨던 거 쫙 풀어서 꿀꺽했죠. 그래서 13년도 후반, 그러니까 14, 15, 16년도부터 인허가 받아갖고 17년, 18년, 19년도에 입주 물량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입주 물량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것과 안 쏟아지는 지역을 구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물량엔 장사 없습니다. 물량 갖다 부으면은 일단은 일시적으로는 가격이 주춤할 수밖에 없죠.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 조심해야겠죠. 단타 노리실 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강동구를 예를 들면 강동구가 요즘에 되게 핫한데 강동구를 한 2년 정도 보고 들어가겠다. 투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투자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한 5년 정도 보고 들어가면 충분히 할 만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 강동구는요, 지금 물량 많잖아요. 그죠? 강동구에 물량 엄청나게 쏟아질 예정이잖아요. 물량 많아지니까. 요게 입주하는, 올해 17년이니까 18년도, 19년도, 20년도, 이런 정도에는
물량이 많이 쏟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물량 많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격은 뭐 떨어지거나 정체가 되겠죠. 움직이지 않고. 그죠? 그러니까 이때 사서 이때쯤 팔아야지 재미 못 보죠. 근데 요게 2020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 얘기하면 21년도 한 바퀴 정도 돌고 전세가 상승하고 물량 더 이상 안 나온 상태에서 강동구가 수요가 없는 동네가 아니잖아요. 수요가 많아요. 그죠? 강남 4구로 불렸던 동네잖아요. 수요가 많으니까 공급 물량이 이만큼씩 매년 이만큼씩 있어요. 수요가 이만큼씩 채워져요. 그죠? 이만큼 채워지고 그 다음에 이만큼, 그 다음에 이만큼이야. 그죠? 그럼 요만큼씩의 공급이 초과됐었던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다음에는 이듬해는 공급이 요만큼밖에 없는 거예요. 없어, 공급이. 그죠? 근데 어떻게 돼요? 수요는 이만큼이잖아요. 그럼 이 나머지 수요가 이거를 다 흡수하겠죠? 그 다음에는 공급 물량 없고 수요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이때부터는 이게 다 가격 상승분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장기적 관점에서 한 4, 5년 정도 놓고 볼 때 들어가시게 되면은 괜찮겠죠? 괜찮다니까요? 그러면은 뭐 급할 건 없지만 한 그 정도 보고 들어가시면 괜찮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떨어지는 타이밍이 있어서 한번 금매가 훅 떨어질 때 한번 사야겠다. 이거는 또 쉽지는 않습니다. 잘 떨어지지도 않을 것 같고, 제가 볼 때 그냥 두나 정도, 가격 상승이 두나 정도로 움직이다가 이제 올라가는 거지, 이게 떨어지거나 하진 않아요. 특히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방송도, 촬영도 하고 있고, 이런 얘기 계속 알려주면 매도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냥 버티면 올라가네? 그러면 점점 더 안 팔겠죠. 예. 예. 어쨌든 이러니까, 이거는 그냥 좋은 매물 있으면 지금이라도 사셔도 됩니다. 그죠? 그러면 14년도에 비해서 17년도에 보니까 3년 동안에 엄청나게 오른 걸 확인했잖아요. 잘 못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극복하세요. 예, 오른 건 어쩔 수 없죠. 뭐 안 오른 게 있나요? 과거는 과거인 거고, 이때 샀던 분들이 더 많이 이득을 벗겠지만, 지금이라도 해도 괜찮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샀을 때 여러분들 사는 건 쉬워요. 돈 있으면 뭐든 삽니다. 파는 건 내 맘대로 안 되죠? 타는 건 내 맘대로 안 되니까 파는 시점을 잘 선택을, 살 때 이미 언제 매도할지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소액 투자 같은 거 저도 뭐 아파트도 많이 사드리고 빌라도 많이 사드리지만 몇 년 갖고 계실 거예요? 물어봐요. 길게 갖고 와도 됩니다. 2년만 갖고 할 겁니다. 심지어 1년만 갖고 할 거다 이런 분도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제가 추천해드리는 게 틀려요. 왜? 1년 뒤에 오를 지역이 있고 5년 뒤에 오를 지역이 있고 10년 뒤에 오를 지역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거 무턱대고 거기 다 좋다니까 그냥 하자. 2년 뒤에 팔 사람한테 안 오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 잘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매수하실 때 매도 타이밍까지 미리 선정하셔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는 방금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이고 소형편수 인기는 계속 크다.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언급드렸지만 전세가와 매매가 상관관계, 이게 저도 기사에서 많이 봤거든요. 전세값이 매매가보다 높다는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게 한두 개 나온 기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세값이 워낙에 높아지다 보니까 매매가보다 높아진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저거를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이 주인이에요. 3억짜리인데 3억짜리 매매를 갖고 있는데 전세가 3억 2천에 나가는 집이에요. 3억 원에 파실 분. 집 파시면서 2천만 원 내주실 분. 응? 있어요? 나중에 안 팔릴까 봐. 아, 진짜? 이게 사실이네, 그러면. 잘못 알았네요. 네. 전세를 들어오는 사람은 왜 그러면 왜 아니 안 사는 사람은 또 이유가 있어서 안 살 거 아니에요. 전세? 아니 전세가 더 비싼데 뭐하러 팔아요? 나중에 안 팔릴까. 나중에 왜 안 팔려요? 전세금으로만 팔아도 되는데.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어떤 현상으로 해서 이런 그 오류가 떴냐면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제대로 조사 안 한 거야. 쉽게 얘기해서. 봐봐요. 이렇게, 이게 아파트가 있죠? 아파트가 있으면 요즘에 이제 1층 필로티고, 그죠? 네, 여기 쭉 이제 필로티, 주차장. 주차장도 아니지, 요즘엔. 그죠? 요즘엔 그냥 사람이 워킹 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거고, 2층서부터, 사실상 1층이죠, 이게. 1층서부터 한 30층까지 지어지잖아요. 높이가. 이렇게 지어진단 말입니다. 아파트가. A라는 아파트가. 그러면 이게 30평대 아파트라고 치워보죠. 자, 1층 5억. 이게 얼마? 대략 6억.
7억. 뭐, 7억이든 6억이든, 뭐, 6억 5천 해보죠. 얘 6억 5천이고 얘 5억이 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넘는 거 수두룩합니다. 예. 수두룩해요. 근데 전세가 비율 몇 프로예요? 85% 정도 되죠? 8, 90% 되니까. 그죠? 80%만 잡아보죠. 얘 80%면 얼마예요? 계산 안 되죠? 그리고 1억 3천 빠지면 되겠네. 그럼 얼마예요? 5억 2천이네요. 그죠? 전세가죠? 매매가죠? 역전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예요. 어떤 아파트인지 조사했더니 전세가는 5억 2천에 신고됐는데 매매는 5억이 신고됐더라. 역전됐다. 이거 갖고 기사를 낸 거라니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거래가 조사만 하고 안 한 거겠지. 조사도 안 해보고. 어떤, 이렇게 한 분 계셨지만, 어떤 바보가 전세가보다 낮은 금액에 매매를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돼요. 바로 옆에 새 아파트 들어가기 위해서 임시로 전세 사는 사람은 그렇게 오지 않을까요? 네,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옆에 새 아파트 짓고 있는데 음. 그게 들어가기 위해서 나중에 그게 완공이 되면 건축하기 위해서 그 옆에 전세를 거주더라도 살고 있는 그런 경우는 없을까요? 애들 학교 때문에. 옆에 뭔가 새 아파트가 들어오기 위해서 이주 수요가 생기면 이주 수요일 때 전세값이 왕창 오르는 경우는 있어요.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주 수요일 때는 일시적으로 전세가 많이 올라가죠. 네.